저는 베를린에 사는 에바입니다. 30대 후반의 독일인으로 글로벌 IT 기업에서 10년 넘게 UX 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을 단순히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편견이 저를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가둬두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한국 전쟁 관련 일로 잠깐 한국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베를린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의 영원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동료들 앞에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연했죠. 제가 디자인한 새로운 아이폰 앱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발명품입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이 형태가 계속될 거예요.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베를린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동료 마르쿠스와 함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그가 물었죠. 에바, 정말 스마트폰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인간의 손에 딱 맞는 크기, 터치스크린의 직관성, 휴대성까지. 이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던 중 뭔가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오픈 AI와 조너선 아이브가 협력해서 새로운 AI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냥 루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만든 혁신적인 AI 글래스 제품이 곧 출시된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선진 기술 따라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밀리초 단위 반응 속도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가 발견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특히 반도체 기술과 AI 연구 수준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제가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영원할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AI 글래스가 정말 혁신적일까요?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국 기술에 대해 조사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사에 가서 상사인 헬무트에게 말했죠.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새로운 AI 글래스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헬무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10년간의 실적을 신뢰했기에 출장을 승인해줬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AI 안내 시스템이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독일어로 말을 걸어보니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안내해줬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니.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몇 초 만에 통과시켜줬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실시간 번역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네, 기술 회사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기술 좋죠. 하지만 일하는 건 힘들어요. 야근이 너무 많거든요. 기사님의 솔직한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기술은 앞서 있지만 일하는 환경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등,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그리고 거리를 누비는 자율주행 버스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로봇이 짐을 옮겨주고 AI 컨시어지가 제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해줬거든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미래 도시구나. 그날 저녁, 저는 명동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도 독일과 달랐어요. QR코드로 모든 결제를 하고 AI 번역기로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미 AI 이어폰을 착용하고 실시간 번역을 받으며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한국은 이미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피곤한 얼굴도 눈에 띄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정장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은 여전히 과제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독일에 있는 마르쿠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기술은 정말 앞서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마르쿠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에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며칠 더 지켜봐.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대기업을 방문하면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S사의 미래기술연구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미래적이었지만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죠.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홀로그램 안내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님. 태준 연구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AI 글래스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혁신적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남성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입니다. 독일에서 오신 에바님이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태준은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8시가 넘었는데도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안경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AI 글래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일반 안경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었죠. 태준이 설명해줬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HBM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밀리초 단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시야에 투명한 화면이 나타났고 태준의 얼굴 옆에 실시간으로 한국어 번역이 떠올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물들에 대한 정보도 즉시 표시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음성 명령도 해보세요. 날씨 알려줘. 즉시 제 시야에 서울의 실시간 날씨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말이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혁신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기계가 사라지고 경험만 남는 세상을 꿈꿔요. 사용자가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디자인해온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사용자가 화면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터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이 AI 글래스는 그런 제약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태준은 저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죠. AI 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이 공중에서 손짓만으로 3차원 모델을 조작하고 음성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지는군요. 하지만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던데요. 태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사실 그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혁신을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거든요. 요즘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개발자들의 집중력과 열정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에는 분명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연구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 개발자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명감 같은 것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확신했던 스마트폰의 영원함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태준이 저를 S사의 실제 개발팀과의 미팅에 초대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밤새 작업한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팀장인 민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에바님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어서요. 하지만 곧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팀이 발표한 최신 테스트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AI 글래스의 배터리 수명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57번째 실패입니다. 젊은 개발자 하나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미 포기했을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 개발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는 새로운 배터리 구조를 제안했고 다른 누군가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동시에 시도해보죠. 저는 그들의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57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밤늦게 일하시면 몸이 견딜 수 있나요? 제 질문에 민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힘들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오후 2시가 되자 팀원들이 점심을 거르고 계속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물었죠. 점심은 안 드세요?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한국 개발자들의 놀라운 집념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른 팀원들이 즉시 그것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집념은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의 업무였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전력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이 목표치의 90%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은 환호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90%로는 부족해요.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민수의 말에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와 집념이야말로 혁신의 진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화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여전히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태준이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정말 대단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 회사에서도 워라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서요.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본 광경들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의 포기를 모르는 집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치러야 하는 개인적 희생들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S사에서의 셋째 날,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애플의 고위 임원이 한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아이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과장된 표현으로 넘겼을 텐데 한국에서 직접 미래 기술을 경험한 후라 그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태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플도 이제 인정하는군요. 네,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에요. 스마트폰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바친 제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었나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쌓아온 경험은 다음 세대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사용자 경험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스마트폰의 영원함이 허상이었다니. 베를린에서 동료들 앞에서 했던 제 강연이 떠올랐죠. 얼마나 당당하게 스마트폰의 미래를 이야기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죠. 한국에서 본 기술들, 개발자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애플 임원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공원 벤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보러요. 아, 우리나라 기술 좋죠. 우리 손자가 그 S사에서 일해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지만 자부심도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한국인들의 복잡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 말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헬무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바 어때?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 여러분,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스마트폰이 영원하다고 했던 제 말 모두 걷어드리겠어요. 진짜 미래는 여기 한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헬무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며칠 본 게 전부가 아닐 텐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AI 글래스를 써보고 한국 개발자들의 집념을 봤어요. 물론 그들이 치르는 대가도 만만치 않지만 이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당장은 아니겠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맞춰 저도 변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있어요. 한국? 갑자기 왜? 혹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나라? 네, 맞아요. 아버지,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한국 사람들이 끈질기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거구나.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S사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최종 미팅을 가졌습니다. 태준과 민수, 그리고 개발팀 전체가 모여 있었죠. 저는 며칠간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독일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단순히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편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서구 기술을 따라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이 만드는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도 봤지만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요.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는 정말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겨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베를린이 갑자기 낡아 보였거든요. 한국에서 본 미래적인 기술들과 비교하니 모든 것이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컴퓨터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저는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한국에서 본 진짜 미래였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10년간의 확신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AI 글래스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기계가 사라지고 경험만 남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물론 그 혁신 뒤에는 한국 개발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글을 발표하면 제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칼럼을 독일 최대 IT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읽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제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비판적이기도 했죠. 회사에서 헬무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바,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정말 확신하는 거야? 네, 확신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에바님의 칼럼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기업 출신 개발자들이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래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루카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바, 정말 한국이 우리에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엠마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딸 엠마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라는 것을 말이죠. 7장. 태준의 제안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것이었죠.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남편 루카스와 8살 딸 엠마가 저와 함께 이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로봇들이 많아. 엠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엠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것들이 많아. 루카스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에바, 정말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미래로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에바님 가족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새로운 회사는 대기업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AI 웨어러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이름은 비전테크였죠.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어린 개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실력은 제가 독일에서 만났던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뛰어났어요. 회사의 대표인 정민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에바님입니다. 10년 넘게 UX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신 전문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 프로젝트는 AI 글래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는 대신 눈동자 움직임과 음성, 그리고 손동작으로 모든 것을 조작해야 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이 저를 정말 잘 도와주었습니다. 에바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젊은 개발자 현우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시선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메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와 밤늦은 회식 문화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11시까지 회사에 있게 되었을 때 루카스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에바, 엠마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차 적응했습니다. 엠마는 국제학교에서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고 루카스도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매료되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엠마가 집에 와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루카스가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우와, 엠마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감과 혁신의 에너지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민이 모든 사람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제품 발표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함께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이었거든요. 발표회에서 에바님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민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한국어로요? 네, 에바님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연설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할 때 연설 연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어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도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8장. 드디어 제품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기술업계 관계자들까지.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에바님, 준비되셨어요?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준비됐어요. 객석에서 루카스와 엠마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엠마는 작은 한국 국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에바입니다. 한국어로 시작한 제 첫 마디에 청중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어갔죠. 진짜 혁신은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사람을 향한 따뜻함에서 나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S사에서 만났던 개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7번의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미래를 만들어가던 그들의 모습 말이죠.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스크린에 저희가 개발한 AI 글래스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버전이었죠. 기계가 사라지고 경험만 남는 세상.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AI 글래스를 착용한 모델이 공중에서 손짓만으로 3차원 홀로그램을 조작하고 음성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큰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청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 자랑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한국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바로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건강하게 이어지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청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진짜 고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이 아름다운 나라의 정신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엠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백스테이지로 가는 길에 태준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바님, 고마워요. 진심이었거든요.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사전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마르쿠스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에바, 정말 대단해. 내 발표 영상이 독일에서도 화제야. 고마워, 마르쿠스. 너도 한국에 와봐. 정말 다른 세상이야.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반 전 혼자 걸었던 그 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엠마가 제 손을 잡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이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엠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진짜 고향이야. 루카스도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바,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 우리 가족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독일에서의 확신에 찬 삶,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바야,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한국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렸구나.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진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함께 건강한 균형도 잃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동시에 그 혁신이 지속되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